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내달 1일이면 교육감 취임 3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부지런히 교육 현장을 돌아보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실감이 아니 날 정도입니다. 우선 지난달 유명을 달리하신 모 중학교 선생님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교육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외롭고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이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경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제주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으면서 문득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교육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힘이 있었기에 제주교육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핫빛 장애인 오케스트라 첫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창단된 핫빛 오케스트라는 단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었고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연주회를 찾은 많은 분들로부터 감동의 무대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핫빛 오케스트라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제주교육은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 현장 등 교육 현장은 빼놓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국으로 처음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도민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2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학교와 도민사회 소통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학생 기자단도 25명으로 대폭 늘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동력으로 삼아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학력 향상, 교육복지의 확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만족한다는 평가에 따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단설 월랑 유치원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와 제주여상이 특성화고 지정 취소가 공고돼 2027년에는 일반고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단위로 지정된 제주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6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제주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안전경찰관제는 6개국으로 늘렸으며 경찰관 배치 후 교내 생활안전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어 2024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면 교체는 이번 겨울방학에 2개 초등학교 공사가 마무리되면 성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가 완성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190개 학교에서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과 보호자에 대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특수 1학급 2인 담임제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업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서회복과로 확대 개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치료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병원형 해봄 위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복지 기능을 통합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위기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등 주말 돌봄 센터인 꿈낭은 2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하여 2022년에 유아 1인당 1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는 4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은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체계적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를 2023년 38개 교에서 올해 72개 교로 확대하고 제주 기초학력 책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생 지도 능력은 연수를 통하여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당 28만 원의 진로 지원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 유아의 또래 관계 형성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정여고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 발전을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었으며 한림공고는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는 꿈키올레 진로 직업 체험센터가 지난 12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에 힘입어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3, 5세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뛰노는 자연체험 놀이터인 제주 꿈세미는 지난 3월 26일 개원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에 따라 영재학교 분교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아라 월평 초중학교는 지난 16일 기공식을 개최함에 따라 2027년 3월 차질 없이 개교할 예정이며 2028년 오라이동에 신설 예정인 가칭 오등봉 초등학교도 행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정 보호중 서식이 확인되면서 2027년 3월 전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동 부분을 먼저 준공하고 신입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4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학교에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시설보완 공사를 시행하여 2028년 3월에 신입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교육정책 추진으로 2024년 이어 2년 연속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4.3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제주어 보전교육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등의 성과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24학년도에는 프랑스 낭트 생 나제르 미술대학에 애월고 학생 2명이 입학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이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청만이 힘이 아니라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주교육 정책 과제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 정부 출범 교육정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 맞춰 학생 중심의 제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은 공감과 소통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수립 운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체험 캠프,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학교 일독서 동아리 운영, 신문 활용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입문교육 등 독서의 생활화가 학교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여 예술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올바른 인성이 피어나는 만큼 학교 스포츠 클럽 및 제주 아침 체육 활동 활성화, 지역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운영 등 다 함께하는 체육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중학교는 제주 꿈기 이음 1, 2, 3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미래 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제주 온라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제주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통해 고교 학점제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생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 학력 진단을 통한 책임 교육 학년 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자율화와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2022년 3개 유형 65개 학교에서 2025년에는 15개 유형 93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국어를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글로벌 역량 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4개교에서 6개교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아이비 학교는 2022년에 7개 학교에서 현재 16개 학교로 늘어났으며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 절차를 밟아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IBDP 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신청하면 한 학교에 2학급 이내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로 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학생의 드림 노트북, 초등학생의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1학생 1 스마트 기기 보급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무선 상용망은 10기가로 용량을 올려 완료하였으며 학내 유선망은 186개 학교 중 136개 학교는 10기가로 향상하는 계획이 마무리되었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과 윤리적인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 및 선생님의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제주어 보존교육 등 제주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프랑스, 독일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미술, 음악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를 내실로 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및 유해 약물,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졸업 앨범비의 지원, 신입생 교육비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난치병 학생 교육경비 및 치료비 등 교육복지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회, 도청과 협력을 통하여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선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등 함께 누리는 교육부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내실로 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지원 장학사 제도 운영,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장학자료 개발, 교원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으로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일컫는 ESG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이 같은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에 전념하고 모든 분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제주교육호를 밝고 희망찬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에 대해서는 해도 어렵습니다. 도전과 함께 교육의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변화는 대부분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었고, 도청과의 소통은 곧 의회와 동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통비 무료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문제, 통학로 문제, 우리 학생들 급식비 인상 문제, 꿈낭 설치 문제, 안전경찰관제 문제, 한림공고 협약형, 대종여고 2.0 자율형 공립고, 교육발전 특구, 이 모든 것들이 도지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소통입니다. 대화하고, 우리 속된 말로 필요하면 이렇게 부탁도 하고 옆구리 찌르고 예스 할 거와 노라고 답할 거는 가급적이면 노라고 답하는 거는 좀 참고 어떻게 하면 예스로 대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의 바보가 될 정도로 교육감이 자세를 낮추는, 이게 소통의 어떤 저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꽤 발견이 되곤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대화가 되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럼 교육감은 그러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은 아이들입니다. 결론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 어떤 때문에 교육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제 교육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변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성장, 이걸 보장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교육감이 된 것이고, 만약 저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는 교육감 안 하고 밖에서 놀러나 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또 뭐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좀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해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열심히 칭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나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더 제가 살펴서 더 끌어내고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느끼면서 이게 질문에 제대로 대답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6개 학교의 학교 안전경찰관은 자치경찰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고민해서 우리나라가 먼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학교의 안전, 이거는 당연히 스쿨폴리스,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폴리스제를.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실 겁니다. 경찰관 한 분이 뭐 10개교, 20개교 이렇게 해서 차로 이렇게 쑥 한번 돌아가지고 카드 한 장에 이렇게 사인하고 가는. 제가 원하는 학교 경찰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뭐 필요하면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경찰이 있는 학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경찰과 하고 있는 6개 학교는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또 다른 부분에 제가 국가경찰을 학교에 활용하는 부분 얘기를 수없이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폭력대책위원회를 없애고 경찰에 맡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대위 준비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게 조사해야 되고 진술서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도 갈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성숙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학교나 초등학교와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 이걸 과연 폭대위로 계속 가도 될 거냐. 결국은 경찰로 가고 경찰 조사가 돼서 재판까지 가는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폭대위를 없애고 사건이 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될 게 아니야. 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 지금 중학교는 교육적으로 학교 폭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에게 좀 맡기자. 폭대위를 없애고. 그 7살, 8살 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난하다는 이런 문제를 결국 부모 싸움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하는 이런, 그 아이들은 그 후에 어깨 동무하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교장 선생님이 좀 맡겨서 해결하게 하는, 이렇게 학교 폭대위법을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자는 주장을 교육감 협의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또 주장해봐야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조사관, 고등학교 그 조사관 제도가 나온 게 아마 그 주장을 해서 그게 조금 이제 달라진 건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찰을 활용한 학교 안전, 이것이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어떤 그 큰 전환을 가져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은 제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만 걱정하면 자치경찰로 해도 되겠죠. 그거는 제가 아니면 앞으로 도지사 또는 의회 이런 데서 협의가 된다면 걱정되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가 많은 한 2,000명 되는 이런 학교부터, 중학교도 좀 큰 학교부터 학생 수가 40~50명 된 학교까지 경찰관을 배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규모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좀 몇십 개 학교는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교과협의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어제도 이제 그 때문에 담나교육원에서 지금 연수하는데 제가 인사말을 하는 데서 물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억압을 하거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한 학교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한 학교도 손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과서냐 참고서냐. 교과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고 참고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재정은. 근데 이제 문제는 금년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자꾸 AIDT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써본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써본들이 그냥 말로 들어서 하는 게 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써본 선생님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써본 선생님들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고 괜찮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초, 중, 고 영어, 수학 수업을 다 봤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아니 월요일 날이든가 지난 금요일 날이든가 깜빡하네. 애월고에서는 수학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더라고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이거 안 해보면 모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무슨 의미 교과서에 보기가 5개 나오는데 답을 거꾸로 대입해서 아이가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건 수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우리 AIDT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에다가 얘기했거든요. 회사에다가
제발 고르기 없애라. 교과서에 무슨 고르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고르기를 없애야 되냐면 이 고르기가 아이들에게 대박, 요행, 심부러, 심지어 갬블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수업 시간에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불편하고 있는지 그 선생님 잘못도 아닙니다.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아닌 게 다를까 수업이 조합, 컨비네이션 시간인데 조합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수학에. 이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보기가 5개 딱 나와서 한 학생이 내가 보니까 답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추냐. 답 5개를 놔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교과서입니까? 화가 나요. 고등학교 수학 안 하겠습니다. 저. 계속 가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절대로. 뭐 금년에 쉬울 것 같지만. 저가 안 하겠습니다. 저가. 도대체 안 돼요. 그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신부는 참고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해야 되고 교과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교과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런 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그래서 연말에 가서 써본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뭐 요구를 하든 뭐 계획을 세우든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수학 얘기만 했는데 영어는 수학하고 좀 달라요. 영어는 뭐 발음이라든지 자료가 방대하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런 대로. 영어는 좀 그렇고 그다음 수학도 초등학교 좀 호기심이었던 이 자극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유발 이런 차원에서는 수학도 초등학교 3, 4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뭐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서 평가도 해보고 과연 이걸로 수업했을 때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수업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진행해 봐야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국가에서 참고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이고요. 국가에서 교과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입니다. 참고서 했을 때 왜 재정이냐. 지금은 또 선생님들이 원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뭐 선택되고 안 되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서가 되면은 그럼 이 신부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종이교과서 대금을이 1년에 90억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범주 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하고 전 선생님들에게 교과서에 대해서 디지털 교과서했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우선 신청한 학교도 50%도 안 되고 이게 또 계속 가봐야 과목도 더 뭐 다른 과목을 개발하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타시도 그 어떤 변화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서는 교과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 좀 교과 동아리에서 만약 한다면 재정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그다음 이걸 아셔야 될 게 디지털 AIDT가 나오기 전에 대도시나 서울, 강남 중심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뭐로 참고서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큰 재정의 부담이 안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출판사에서 자꾸 요구하는 그 수십억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줄 재정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그 디지털 디바이스 지금 기가망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이들한테 뭐 노트북,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거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막차 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막차입니다. 이미 타시도는 완성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IDT를 위한 기가망 확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교육을 위한 이거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년가야 완성됩니다. 근데 완성된 다시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시도는. 즉 미래교육은 학교 교실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정위원회입니까? 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인수위라는 거. 거기서 교육 철학이 뭐라고 나왔냐면 비판적 사고력과 그다음 콜라보레이션, 그죠? 협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AIDT 인력.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잘못들 오해들 하셔.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의 AI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챗 GPT 같은 거를 미국이 만들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인재 양성, 그런 그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에.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활용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저 이해는 그게 아니고 좀 어떤 과학 인재들을 잘 교육해서 그런 이제 미래에 어떤 그 AI를 활용한 우리 어떤 미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인터넷망이라든지 기가망 또는 디바이스 제공 이런 거는 미래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뭐 필요하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관계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왜? 그 전에 선생님들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업 시간에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쓰는 선생님도 있고 그게 하나씩 번져가서 자유롭게 쓰는 그런 수업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AI 또는 디지털을 활용한 어떤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에서 이제 제가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 공동체 분들을 교육감실에서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실은 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실엔 뭐 미끄럽습니다. 어떡합니다. 해서 다 학교마다 이런 사안들을 들고 오세요. 그때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 제가 뒷날 우리 팀을 보냅니다. 학교로 보냅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확인해 봐라. 또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합니다. 어제도 어느 학교에 보니까 옛날에 시청각실 방음장치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음악이나 어떤 이런 수업을 하려고 만든 교실 옛날에 만들었다가 교실이 모자라니까 거기를 일반 수업 교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그 방음 자체에 했던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하니까 이거 건강에 안 좋을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안 되면 이런 게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라고 안 한다는 뜻은. 예, 그리고 체육관 지어주십시오는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럼 못 지어주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어주겠다고 해야죠.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해결해가고 꽤 많이 해결했습니다. 해서 지금 체육관 뭐라고 합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예를 들면 모 중학교처럼 부지도 없고 이런 데는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데 빼면 아마 거의 해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네, 예산이 생기면 지어가야죠. 예. 일단 심리치료팀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 문제는 아마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되면 우리 절차가 분리됐죠. 일단 어떤 방법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형사벌이 먼저냐 교육 징계가 먼저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징계 저 형사 어떤 건 관계없이 그냥 징계위원회를 먼저 해서 어떤 확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은 형사 처리,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하는 게 이제까지 했던 방법인데 지금 요번 건은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아이들 안정과 그런 지원은 뭐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금방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분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다툼이 그러면 결국은 열정과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판단이 좀 막연해 있습니다. 지금 막연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교장 선생님이 인사권이 안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교장을 하지 말랄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작해야 환경을 바꿔주는, 이제 옮겨주는, 바꿔주는 이런 권한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대화도 시키고 가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잘 드려라. 그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할 때는 또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그런데 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장님 묘수가 없을까요?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근데 뭐 체육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부터 쓰지 마 해가지고 문 닫아버린다든지 이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화로 풀고 안 되는 걸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고 가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다른 행정과 교육이 그래서 다르고 이제 힘든 겁니다.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어떻게 좀 찾아서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서 선생님 가셨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도서관 문 닫으면 안 돼요. 학교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연가도 내고 방학을 활용해서 쉴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를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 때. 만약 또 제가 또 쉬고 싶으면 그때는 뭐 교감을 내보내든지 아니 사서 선생님이 어디 가시면 대신 다른 사람이 문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그래서 그 도서관 문 닫는 날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빨간 날, 그런 날은 어쩌면 뭐 그 학교의 매뉴얼대로 어떤 날은 문을 닫는다 이 매뉴얼을 따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이 연수 갔다고 도서관 닫아버리면 그 마치 뭐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연수하면서 수업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문 여는 것 자체가 교육이니까요. 제가 좀 알았으면 제가 좀 가서 설득도 하고 좀 달래고 그랬을 걸. 지금도 그런다면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말을 꼭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이럴 때 방법들이 근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 그렇지 않거든요. 연수 간다고 해서요. 방학 중입니다. 방학이든 어디든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방학 중에 학교 문 닫습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네요. 진짜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는 문 안 닫았어요. 저도 교장 4년씩이나 했습니까? 문 안 닫으려고 교장 나가는 겁니다.
그럼 문 닫을 거면 그냥 나가서 뭡니까?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학 중이든 뭐든 학교 도서관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이제 있고 없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이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새로운 룰을 정해서 하는 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 생각엔 문 닫으면 안 돼요. 공문은 보내면 공문이 많다고 해서 요즘 자꾸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기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공문을 받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방향은 저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원래 이렇게 지자위원장에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봄이 맞습니다. 돌봄. 근데 이 늘봄으로 이름이 바꾼 게 방과 후 교육활동 2시간이 이제 무료로 진행되면서 그게 추가되면서 늘봄이 됐는데 그 부분 차이가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돌봄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는 좀 지난번에 제주도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하셨던 분들도 없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돌봄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 뭐 다문화, 그다음 어르신, 지역, 대한민국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다 관장하는 대한민국 돌봄청. 학교는 뭘 돕느냐? 교실 제공 정도는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에게서 이 일은 좀 가져가 달라. 가져가 달라. 선생님들은 수업 방법, 교수 방법이 과거와 점점 달라져서 수업도 벅차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유아 돌봄, 초등 돌봄을 선생님들에서 좀 이렇게 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고 앞으로 기회 되면 좀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뭐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앞으로 요직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도 교육에 관한 시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충 계산으로 지난 3년 동안 빠진 예산이 저 취임 전 기준 한다면 한 2천억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예산과로 요청하면 아마 자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00억도 아니고 제주교육에 2천억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뻐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조금 있던 기금입니다. 기금. 근데 그 기금도 전국 교육청들이 비축해놓은 기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기금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와 지금 비슷한 기금 고갈이 인천, 광주입니다. 다른 데들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은 기금 때문에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약 230억 또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330억. 큰일 났습니다. 이 330억을 이번 추경에 할 건지 연말 정리 추경에 할 건지 우리 예산과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 압박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 기금은 이제 다 썼고 제주도 교육청이 이 빚이 없습니다. 지금 기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 해마다 빚낼 수는 없고 한두 번쯤은 그래도 약간 기체로 뻐길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빚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국에서 빚 없는 도가 제주도만입니다.
타시도들은 냈다가 갚은 데도 있고 안 갚은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 같은 거는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사업은 가급적 제가 지금 제주도에 아직도 타시도는 하고 있는데 안 한 BTL 사업이 또 제주에 없어서 안 해봐서 BTL은 사실은 교육시설을 위한 어떤 그 방법이었는데 제도교육청은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았는데 이번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BTL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진흥원이라든지 특수학교 분원 이제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쳐서 한 500억인데 그 500억을 어떻게 돈을 해요? 그래서 BTL로 접근해서 한 20년 조금씩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돈 들어가진 않은 범위여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닌데 타시도는 그렇게 해서 학교도 짓고 교육 인프라도 확충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금년 예산 이제 9월 되면 우리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도 330억 빠지면 뭐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30억 빼는 방법도 나머지 지금 조금씩 그 뭡니까? 남아있는 기금 다 합치고 불용액 합치고 등등 안 되면 시설 사업 빼서 시설 축 그래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30억. 예. 저는 플러스 330억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330억이 와서 황당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그러고 있죠. 그냥 선생님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맞죠? 이게. 근데 선생님은 아니죠. 예.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게. 가령요, 이제.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교사 때. 이게. 갑자기 여학생이 달리면서 안기는 거예요. 뒤에는 낭 떨어집니다. 이거 안 받으면 떨어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장에서. 이건 어머님만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무조건 흑백, 제로와 1, O와 X로 접근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건 나지만 예방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뒤처리만 고민을 합니다. 이게 또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도 없는. 그래서 우리 아마 해당 과나 이런 데서도 난처한 거죠. 학생은 아니다. 선생님은 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뭐 당신 그걸 인정하는데 피해 본 게 뭐냐? 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게로 달 수도 없고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런 문제는 심해지면 변호사나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참 난감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으로 지원할까라든지 뭐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뭐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이미 준비해서 착수 시작했을 겁니다. 유가족분이 추천하는 단체 대표도 위원회에 같이 껴서 누군가 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할까 봐서 그리고 이 순직 처리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등등에도 이게 영향을 줄 것 같고 해서 준비해서 착수하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돼서요. 협의라기보다는 그 대학에서가 좀 동의를 해줬다고 표현하는 게 올 겁니다. 의대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수의과 대학이라든지 좀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지역이 이제 몇 프로 이렇게 돼 있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점 이걸 없앴다는 거죠. 이게 아주 전국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제주대학을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 옆구리를 찔렀죠. 예. 이유는 표선고 아이들이 그 어떤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대구 교육감하고 대구는 경북 부산 맞고 나는 제주대학 맞기로 해서 했는데 대구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유일하게 돼 있는 데가 제주대학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돼 있는데 그리고 제주대학에 또 하나 고마운 게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백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용할 연수죠. 이 연수를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산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연수를 안 받아도 되게끔 이렇게 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대학과 또 협조할 사항 중에 하나는 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특수교사가 지금 모자란 상태가 돼서 제주대학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학과 신설 아니면 뭐 대학원의 그런 과정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하고 제주대학과의 관계하고 얽혀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 계속 그냥 이렇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선생님하고 아이들 관계인데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른들인데 그건 말해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 없는 연수도 받고, 그렇죠? 자격도 받고, 사범대학에서 인성 예절 교육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뽑자. 예. 그래서 교사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춘 자로 만들자. 사범대학 4년 앞전에 고등학교 3년에서 7년을 교사 양성하는 기간으로 잡자 한 개인적인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를 교육감이 꼭 그러지 말 이게 아니지 이런 내용이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심부름 시킨 것도 문제고 그거를 또 좀 따졌다고 해서 그걸 또 혼내기 헐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른도 못해요. 부모도 못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화가 납니다. 정말. 그렇다고 이 감정이 또 확 해가지고 또 무슨 마치 복수하듯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어서 지금 질문에 대한 제가 속 시원 대답을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랜 아이라든지 어떤 학부모라든지 나중에 정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사후 처리 문제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은 응당의 죄를 받아야죠. 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고교학점제를 발표했을 때 저는 쌍손 들고 30년 수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제가 뭐냐? 아이들이 책가방을 가볍게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영수 사과 하나씩 해서 5과목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학점제로 가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원했었는데 그래서 쌍손 들고 환영을 했었는데 점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할지 모르지만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능에도 문제가 생겼죠. 공통과학, 공통사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학점제 문제보다 더 큰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공통과학만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공통과학 문제 점수 더 받으려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공부하고 1, 2, 8과목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그건 결국 수능 과목을 거의 20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정말 빗대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감협의회 또 저 회의록 있으면 한번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어서 이 고교 학점제 역시 이거 선생님들 교과목 안 줄여주면 아이들 교과목을 안 줄여주면 과목수 시간 수를 안 줄여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보니까 수업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업은 또 늘어났대요. 늘어났는데 다시 학점제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학은 또 은근히 이상한 냄새를 피워요. 뭐라고? 뭐 특이한 과목, 뭐 괜찮은 과목은 입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아이들이 책가방을 가볍게 해서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게 전제입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공부해야 될 과목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교학점제가 효과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과목 그대로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주장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건 뭐 교원단체, 모든 교원단체가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있었대로. 하지만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은. 제가 이거를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릇이 별로 크지 못해서 학원이 있습니다. 학점제 학원이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상국가, 이상교육. 그런데 이상도 아닙니다.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겨 주십시오. 수능은 자격고시화 해 주십시오. 학교의 평가는 절대 평가로 가주십시오. 고르기 말고 서술형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모레 교육감협의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이제 그 교섭단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4명 거기에 이제 가서 이걸 드릴 겁니다. 저와 대구와 인천 그리고 한 명이 어디 서울이든가 어디 하여튼 해서 만나서 지금 뭐라 그러면 무슨 위원회 거기 가서 이걸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중 저가 주장하는 건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서울대학 지방대학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거기 제가 이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름 확인은 못했습니다. 넣겠다고 해서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지방 국립대 10개를 서울대학에 준하는 대학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아이들이 제주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이 강원대학, 전북대학, 충남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 받아도 되고 부산대학 교수가 제주대학에 와서 강의해도 되고 이게 제주도정의 런케이션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들려보니까 또 이것도 약간 최초엔 그렇게 갔는데 또 삐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면 제주대학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전남대학에서는 뭐 디지털 이렇게 지방대학 10개를 서울대학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앞에 꼭 제주 서울대학, 전남 이렇게 이름을 뭔가 여하튼 빛이 바랬어요. 그래서 학교별 이 장점을 살린 이렇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와서 제가 그 통화에서 저는 난 그건 반대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우리 최초의 얘기입니다. 예. 진짜 제주대학 졸업해도 졸업장은 서울대학으로 나와야지 왜 거기 제주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은 꿔볼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얘기들을 해서 무슨 지방 재정 문제도 건의했고 각 도별로 하나씩 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입시를 대학에 맡기고 그다음 수능은 자격고시화하고 그다음 고르기 문제 없어서 서술형으로 가고 학교 평가는 절대 평가로 하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하길래 우리
대한민국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를 갖고 있는 스위스의 본부를 둔 IB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IB 본부에서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표성고등학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시죠? 예, DP. 1년에 2번 거기서 시험지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시험 치고 가지고 갑니다. 예. 그 지네가 출제하고 가서 지네가 채점해서 통보해 줍니다. 즉 표성고에 있는 선생님들이 DP 평가 권한 없습니다. 20%만 있습니다. 80%는 그렇게. 즉 절대평가, 그래서 절대평가가 되는 건데 이 절대평가는 가르친 선생님하고 출제하는 선생님하고 채점하는 선생님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르기 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평가 고르기 좀 빼야 됩니다. 이거는 요행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서 싫어해도 고르기 하면 안 됩니다. 고르기를 없애는 데는 학부모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형평성 때문에 이제 고르기가 계속 살아있는 건데 신뢰도 때문에. 근데 학부모들이 그걸 이해해 줬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AI가 채점해주는 서술형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접근해 볼까 생각 중이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쓸데기 없는 얘기 해줬네요. 괜히 혼자 기자회견하면서. 꿈이어서 그렇습니다. 꿈이어서. 주장은 했지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겠다는 사람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평가원 같은 데다가 딱 맡기면 안 될 것도 아닌데 이해가시겠어요? 저는 구체적인 생각까지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지금은 중간 기말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1학기 때 시험 한 번, 2학기 때 시험 한 번, 선생님들에게 한 20% 권한만 주고 80% 평가 권한은 국가가 갖자는 겁니다. 그 평가는 서술형으로 해서 가지고 가서 채점해서 나중에 통보해달라. 이때는 절대평가다. 학급이 30명이면 30명 다 수조도 된다. 잘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제주 고등학교 학생이 받은 수와 서울의 고등학생이 받은 수가 똑같은 수가 됩니다. 지금은 다르죠. 왜? 문제가 다르니까. 따라서 대학에서 고교 서열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얘기했나요? 질문 없죠?